안녕하십니까. 대양전기 직업전문학교 유선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4년 3회차 전기산업기사 회로 이론 문제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회로는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95%가 계산 문제예요. 설명 문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수학이 안 되면 풀 수가 없는 문제죠. 그리고 숫자도 계속 바뀌어 나오고 하는 유형이에요. CBT로 바뀌면서 유독 숫자가 더 잘 바뀌기 때문에 자, 식을 원리를 아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유형이 출제가 돼요. 61번 보시면 RL 직렬rel의 직류전압이 시정수가 타우일 때 3타우 시간 후에 전류는 정상 전류의 몇 프로가 되겠는가 그랬는데 이 문제는 RL 직렬rel의 과도전류식을 알아야 돼요. 시험에 거의 항상 나와요. RL 직렬 과도현상. 이 과도전류가 얼마냐면 R분의 2에 1 exponential 마이너스 1분의 RT, 요게 바로 과도전류죠. 특히 시정수란 개념은 여기가 1이 되는 시간이에요. 시간이 정수가 되는 값이다. 그래서 자, 이 바로 시정수라고 시상수라고 이 정의를 하죠. 그럼 시정수 타우가 R분의 1초인데 여기서는 이걸로 물어본 게 아니라 요거의 3배가 되는 값이잖아요. 즉 여기에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값이 시정수라면 문제에서 요하는 것은 바로 2의 마이너스 3 요렇게 적용하면 돼요. 요거 계산하면 약 0.95 정도 되고 95%가 되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2번 볼게요. 자, 62번은 어느 저항에 V1이 220 루트 2에 사인에 2파이 60T, 요거 이제 2파이 FT잖아요. 주파수가 60이라는 뜻이고 기본파라는 뜻이에요. 이 기본파의 위상이 마이너스 30도예요. 그런데 V2를 보면 100루트 사인에 3배가 들어갔죠. 2파이 F의 3배면 이게 3고조파라는 뜻이겠죠. 그죠? 이때 이 둘 사이에 관계가 옳은 것은 그랬는데 얘는 기본파고 얘는 상고조파다 보니 위상차를 비교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V1과 V2의 위상관계는 의미가 없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3번 볼게요. 자, 이거 응용했습니다. 자, 예전에는 여기 안 주어지고 IM의 사인의 오메가 T일 때 순식값과 시력값이 같아지는 오메가 T를 구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5도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순식값하고 시력값을 같게 놓으면 돼요. 그럼 보세요. 순식값이 IM의 사인의 오메가 T 마이너스 15도인데 요거하고 시료값 루트 2분의 IM하고 같게 놓으면 돼. 약분 되겠죠. 같게 놓으면 그러면 사인의 오메가 T 마이너스 15도가 얼마? 루트 2분의 1이고 이 오메가 T 마이너스 15도를 그냥 계산해요. 이 값이 사인 없어지니까 아크 사인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이 45도인데 이게 답이 아니고 바로 오메가 T를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15도 이항시키면 45도에다가 플러스 15도 하니까 60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60도가 정답인데 이거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같아질 때는 여기 값이 45도라는 걸 기억해 두는 거예요. 이게 45도. 알겠죠? 그럼 얘가 45도가 되려면 이 값이 몇 도가 될까요? 60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이 되겠네요. 자, 64번 볼게요. 64번은 파이분의 4의 IM의 사인의 오메가 T, 3분의 1의 사인의 3 오메가 T, 5분의 1의 사인의 5오메가 T인데 요게 기본파라면 얘는 상고조파, 얘는 5고조파예요. 홀수고조파로 나오죠. 그죠? 홀수고조파인데 이 홀수고조파로 나오는 파는 구형파예요. 구형파. 그래서 반파 대칭이라고 표현하죠. 반파 대칭인데 여기 사인으로만 나왔어요. 그러면 사인 함수의 특징은 이 좌표를 그려보면 사인 함수는 원점 대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인으로 예를 들면 파형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형파예요. 이렇게 홀수고조파가 나오는 파는 구형파이기 때문에 구형파가 원점 대칭으로 나오는 파, 이런 파형을 찾으면 돼요. 알겠죠? 정확히 원점 대칭인 파. 그러면 맞는 게 몇 번일까요? 바로 원점 대칭인 게 2번인가요? 그죠? 2번.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 조금 응용을 하자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지금 이렇게만 출제가 됐지만 만약 응용된다면 여기 코사인으로 이렇게 주어질 수 있어요.
코사인 이런 식으로. 자, 홀수 고조파. 그럼 코사인파는 특징이 뭐예요? 바로 축대칭이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주어지면 축대칭인 코사인파 1번을 찾아줍니다. 이해했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인이니까 요거는 2번이 정답. 만약에 응용이 돼서 코사인 나오면 1번으로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65번. 어떤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I가 50 플러스 34인의 오메가 T인 이 파형일 경우 시료가스는 몇 암페어인가 그랬는데 지금 전류를 보면 요거 직류분이죠. 그죠? 얘는 뭐예요? 요걸 보면 기본파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성질이 다른 파형이잖아요. 직류분과 바로 기본파가 서로 합성이 됐다면 이 시료값은 어떻게 구해? 시료값 I는 루트 제곱의 합, 성분이 다르니까 반드시 루트 제곱의 합으로. 직류분은 그대로 적용하세요. 50, 그리고 시료값이니까 이거는 루트 2로 나눠서 루트 2분의 30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요거 환산하면 54.3A가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네요. 66번 볼게요. 삼성 유도전등기 출력이 3.7kW, 200V, 80%일 때 전동기에 유입되는 전류는 얼마인가?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삼상 유효전력 구하는 식이 루트 3 V I 코사인 세타죠. I로 정리하면 I는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되겠고 적용해 볼게요. V가 200V, 200에 역률이 0.8분의 80%니까 P는 3.7kW, 3.7에 10에 3승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요거 환산하면 13.35A가 나오는데 자, 요게 한 가지 지난 회차인지 지지난 회차인지 한 가지 이게 변형이 돼서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전류를 복소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응용해서 좀 기억해 두세요. 복소수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계산기를 모드에서 콤플렉스로 바꿔 놓으세요. 콤플렉스. 즉 A 플러스 BI로 이렇게 계산기 필수죠. 복소수로 바꿔 놓고 I를 구한 다음에 여기까지 구한 다음에 13.35 여기다가 역률이 0.8이잖아요. 코사인 스타가 0.8이면 요거 가지고 우리가 위상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크 코사인 0.8. 그래서 여기에다가 앵글 표시 찾아서 누른 다음에 아크 코사인 0.8 이렇게 누르면 복소수로 환산돼요. 이해하셨죠? 복소수로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10.8 플러스 아마 8에 j2의 8 이렇게 환산될 거예요.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도 응용된 문제 기억해 주세요. 여기 10.7로 나오네요. 여기서는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67번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전압이 100에 쌓이는 오메가 t 플러스 20에 쌓이는 3오메가 t 플러스 3분의 파이. 자, 전류가 40에 쌓이는 오메가 t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 5에 쌓이는 3오메가 t 플러스 12분의 파이일 때 이 회로에 소비되는 전력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 전력은 뭐 기본파, 상고조파 이거 다 계산하지 마시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전력 P는 단상으로 기억하세요. VI 코사인 세타. 요 값이 만약 최대값으로 주어지면 요거 루트 2분의 VM, 루트 2분의 IM 환산하면서 2분의 앞으로 빠지죠. VM, IM 코사인 세타. 요것만 기억하면 계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위상을 잘 보세요. 얘는 전압의 최대값, 전류의 최대값, 위상 요거 30도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상고조파를 보면 상고조파는 전압 위상 60도, 전류는 요거 몇 도예요? 6분의 파이가 30도니까 12분의 파이는 15도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위상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적용해 보세요. 그럼 P는 기본파는 2분의 1 VM 100 IM 40 위상차 얼마? 요거 마이너스로 해서 역률에다 마이너스 붙일 필요 없어요. 마이너스 붙여도 플러스로 나오거든요. 코사인 몇 도? 30도. 여기다가 상고조파 2분의 1 20 곱하기 5 곱하기 위상차 몇 도? 45도죠. 코사인 45도 이렇게 계산하면 이 값이 얼마나 나와요? 1700
67. 자, 1767와트로 나오고, 자, 기존에 이렇게 와트로만 물어봤다면 이번엔 킬로와트로 물어봤어요. 킬로로 한 사람은 7 정도 되죠? 1.77 킬로와트. 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8번 볼게요. 자, 68번은 삼상 불평형 전류를 IA, IB, IC라 했을 때 IX가 3분의 1에 IA 플러스 AIB 플러스 A제곱 IC로 주어졌다면 이때 무슨 전류인가? 이때 A는 자, 위상 120도 연산자죠. 그죠? 그러면 A제곱은 위상 240도 연산자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 이렇게 주어졌는데 대칭분은요, 영상, 정상, 역상 있죠? 이거는 꼭 암기하세요. 시험에 꼭 나오고요. 실기에도 반영이 되는 식들이라 꼭 암기해 두세요. 영상분은 I0로 표현하고요. 무조건 3등분 들어가요. 왜냐면 각상에 공통으로 존재하니까. 자, 위상 아무것도 가하면 안 돼요. IA, IB, IC를 그냥 합하면 돼요. 이것도 계산으로 잘 나오니까 꼭 암기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정상분은요, 말 그대로 정상적으로 운전을 했을 때 IA 플러스 AIB 플러스 A제곱 IC. 여기서 발을 정자예요. 알겠죠? 그래서 1A, A제곱 이렇게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쉽게 암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역상분은 역회전 성분이죠. 3분의 1에 IA는 아무런 위상도 가지 않아요. 알겠죠? 여기에 얘들만 바뀌어 들어가요. 역회전하게 되면 비상하고 시상만 바뀌죠. 그래서 A제곱 IB 플러스 AIC 이렇게 정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보고 자, 1A제곱 얘를 보고 정상분이구나 파악을 하면 되겠네요.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불평형률 요것도 종종 나오는 문제죠. 불평형률은 정상분에 대한 불평형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바로 역상분이에요. 그죠? 여기에 퍼센트니까 100 곱하면 되고, 전압이면 정상전압분의 역상전압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네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0번 볼게요. 자, 70번 문제는 4단자 회로망에서 영상 임피던스가 Z0원 50, Z02가 2옴이고 전달 정수가 0일 때 4단자 정수 D는 얼마인가 그랬는데, 여기서 전달 정수는 자, 감마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영상 파라미터에서는 요거를 세타라고 표현하죠. 일반 회로에서는 감마라고 표현하고, 이때 4단자 정수 D를 구하랬어요. 자, D는 식을 좀 응용을 하면 이 D는요, 루트 루트 A분의 D에다가 루트 AD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 값은 바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A분의 D는 자, D분의 A가 Z0 2분의 Z0 1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Z0 1분의 Z0 2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 루트 AD가 뭐냐면 코사인 하이퍼보릭 세타예요. 그래서 코사인 하이퍼보릭 0도, 이건 계산기 그대로 누르면 돼요. 요거 대입을 시키면 되겠고요. Z01이 50, Z02가 2 곱하기 요거 계산하면 1입니다. 그래서 자, 루트 25분의 1은 25분의 1은 얼마? 5분의 1이니까 0.2가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71번 볼까요? 자, 71번은 상순이 ABC인 3상 회로에서 대칭분전압 V0가 마이너스 8 플러스 J3, V1이 6 마이너스 J8, V2가 8 플러스 J10이라면 A상전압은 몇 볼트인가? 자, A상전압은 대칭분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영상, 정상, 역상을 모두 그냥 합을 한 거죠. 모두 그대로 합을 하면 돼요. 영상이 마이너스 6 플러스 J의 3, 정상 6 마이너스 J8, 역상 8 플러스 J의 12가 되고,
요거 계산하면 8 실수 약분되고요. 나머지는 6 플러스 j 얼마? 6 플러스 j에 7이 되겠네요. 자, 4번이 되겠습니다. 72번. 자, 기본 교류전압의 파고율과 파형률은 그랬는데, 기본 정연파의 파고율과 파형률, 이 식을 알아야 되죠. 파고율은, 자, 시료값분의, 자, 최대값이에요. 그죠? 자, 최대값이 시료값보다 루트 2배 크죠? 그러니까 1.414. 이렇게 쓰면 되겠고,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3번이 되겠죠? 자, 파형률은 식이 뭐가 돼요? 평균값분의 시료값. 자, 이 시료값이 평균값보다 대략 10% 정도 크거든요. 그래서 1.11 정도 돼요. 원래는 2루트 2분의 파이로 이렇게 계산되는 값인데 대략 10% 크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3번 문제 볼게요. 자, 이게 CBT로 바뀌면서 과도현상이 유독 시험에 잘 나오는데 그냥 기본이 아니라 지금 응용된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과도현상 문제가 나오면 자, L과 C의 기본적인 성질을 좀 아셔야 되는데 L은 초기 상태에서는 개방이 됐다가 자, 정상 상태가 되면 단락이 되죠. 그죠? 이런 성질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럼 개방이 되면 전전압이 다 걸리고 단락이 되면 전전류가 다 흐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럼 문제를 보면 자, 스위치를 열기 전에 회로는 정상 상태에 있다 그랬어요. 그림을 보시면 기전력 E가 병렬로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정상 상태가 되면 지금 문제에서 여기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L 양단에 걸리는 전압. 그러면 얘가 단락이 되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얼마? 이걸 정상 전류 IS라고 할게요. R분의 2가 흐르겠네요. 맞죠? R분의 2가 흐를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과도현상식으로 나타내면 과도현상 RL 직렬내로 IT는 어떻게 계산됐죠? R분의 2에 1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L분의 자, RT 요렇게 우리가 표현했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여기 흐른 전류만 계산하면 되니까 R분의 2 정상 전류 적용하고 1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L분의 R 플러스 R1T 요렇게 적용하면 돼요. 알겠죠? 여기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흐른 전류니까 R만 적용하고 이때 자, T를 여는 순간 L에 걸리는 전압, L에 걸리는 전전압 다 걸린다는데 그 값이 얼마죠? L에 걸리는 전압 이 L은 마이너스 L에 TT분의 D에 I잖아요. 요렇게 적용하니까 R분의 2에 exponential 마이너스 L분의 R 플러스 R1의 T 요렇게 적용이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요거 속미분해서 한번 내려와요. 마이너스 없어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쓰면 L 곱하기 R분의 2 곱하기 L분의 R 플러스 R1 여기 exponential 마이너스 L분의 R 플러스 R1의 T 이건 그대로 들어가겠죠. 여기서 보면 L은 약분되고 요만큼만 상수가 빠지죠. 그죠? 그럼 뭐가 돼요? 우리가 정상 전류 구할 때 스몰 r 얘는 그대로 분모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스몰 r분의 스몰 r 플러스 스몰 r1 요렇게 이 정상 전압에 이 비율로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몇 번이 맞아요? 답은 4번인가요? 맞죠? 4번이 정답. 그러니까 문제를 쉽게 접근할 때는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이걸 여러분들이 다 계산한다면 아마 굉장히 회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문제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험 대비하기엔 너무 어려워요. 과도현상. 그래서 어떻게 이게 접근하냐면 자, 여기는 정상이 되면 단락.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는 R분의 2야. 이해 갔죠? 그러면 분모의 R은 그대로 있어. 얘만 잘 찾아요. 분모의 R을 그대로 찾으라고. 알겠죠? 만약에 여기가 R원을, 자, 문제가 응용이 될 수도 있어요. 함정을 파거든요. 여기를 R원으로 주어지고 여기를 R로 주어질 때도 있어요. 라지 R로 주어질 때도 있어요. 그럼 여기 흐른 전류를 구하려면 R1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해 갔죠? 여기가 R이니까 그냥 R분의 2가 되는 거예요. 분모의 R은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자,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요렇게 해서 답을 찾으면 돼요. 이해겠나요? 그래서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4번 볼게요. 자, 이 문제도 처음 나온 문제 아닐까 싶은데,
자, RL 직렬로해서 비정연파 전압은 몇 볼트인가 그랬는데요. 비정연파 전압은 바로 여기 전류가 주어졌다면 RL 직렬 회로 기본파와 그 다음에 상고도파, 얘가 상고도파니까 상고도파 임피던스를 곱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전압은 어떻게 나올까요? 전압 VT는 여기다 쓸게요. VT는 임피던스 Z1의 I 플러스 임피던스 Z3의 I 이렇게 적용하면 되고, 이때 Z1은 얼마? R 플러스 기본파니까 J 오메가 L에 전류 그대로 적용하면 돼.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사인의 3의 오메가 T. 여기다가 플러스 상고도파 얼마? R 플러스 J의 3의 오메가 L이죠. 여기다가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사인의 3의 오메가 T 이렇게 적용하면 되고,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묶어내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정답은 1번으로 나올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전개해서 정리해 보세요. 자, 75번 볼게요. 자, 75번은 자, 라플라스 변환인데요. 5의 사인의 2t라 그랬죠. 사인 함수죠. 5는 상수고요. 사인 함수 s제곱 플러스 오메가 2의 제곱분의 오메가 2가 되겠죠. 이렇게 곱하니까 s제곱 플러스 4분의 10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6번. 자, 76번 문제는 RL 직렬의 단상 100V 전압을 가해서 30A 전류가 흘렀다면 역률이 0.6이고 1.8kW 자, 전력이 빠졌죠. 자, 전력을 소비한다. 이 코일과 병렬로 콘덴서를 접속하여 합성 역률을 100%로 하기 위한 용량성 리액턴스는 몇 옴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 문제는 일단 RL 직렬일 때 여기에 P상전력이 얼마예요? P상전력 PA는 자, 100 곱하기 30 VI니까 계산하면 3000V 암페어가 되겠네요. 맞죠? P상전력 계산됐어요. 그리고 유유전력 얼마? 유유전력이 P가 1.8kW니까 1800W예요. 그죠? 이렇게 계산됐습니다. 그러면 자, 역률 계산용 콘덴서 용량은 무효전력과 같은 값이잖아요. 그죠? 무효전력 계산하면 얼마예요? 무효전력 PR은 자, 얘가 복소수란 말이에요. 원래는 PA가 P 플러스 마이너스 J의 PR이니까 루트 제곱의 합아니까 PR로 정리하면 얼마? 루트 P A의 제곱 마이너스 P의 제곱 루트 3000 제곱 마이너스 P는 1800의 제곱 계산하면 2400 바로 나와요. 그죠? 2400바. 요게 지금 무효전력이니까 이 무효전력을 역률이 1이 되게 하려면 무효전력만큼 콘덴서를 연결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J면 콘덴서는 마이너스 J로 이렇게 나올 거니까 무효전력이. 그래서 콘덴서 용량도 무효전력이 이만큼 나오게 정리하면 될 거고요. 이 값은 자, PR은 자, XC분의 V제곱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죠. 그죠? 이 값이 2400이에요. 2400. 그러면 XC로 정리하면 뭐가 돼요? 문제에서 XC를 물어봤으니까 XC는 2400분의 전압 얼마? 전압 100의 제곱? 100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돼요. 이거 환산하면 4.2옴 정도 나옵니다. 자, 정답은 자, 4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 포인트는 무효전력 구해요. 여기서 주어진 단상 무효전력 구하고 콘덴서를 연결해서 이 무효전력 크기만큼 연결해주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77번. 자, 이런 유형도 응용해서 잘 출제가 되죠. 아롬의 저항 6개를 그림과 같이 접속하고 평형 3상전압 1을 가했을 때 전류는 얼마인가? 단 R은 3옴, E는 60V이다 그랬는데 이 문제는 하나는 지금 선에 연결되어 있고 얘는 델타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 있는 델타를 이렇게 Y로 통일해요. Y로. 그러면 얘들이 서로 직렬로 연결되겠죠. 그죠? 그럼 이 저항 얼마일까요? 지금 R의 Y는 평형일 때 R의 델타의 얼마?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이때
3분의 1 곱하기 저항 하나가 얼마? 이 값이 3옴이니까 여기 3 곱하면 1옴이 되겠죠. 이렇게 Y결선으로 바꾸면 1옴하고 3옴하고 직렬로 돼 있죠. 직렬이 돼서 몇 옴이 돼요? 4옴이 될 거예요. 4옴. 그리고 전압이 60V예요. 그럼 이 전압은 여기 가해진 성간 전압이잖아요. 근데 Y결선으로 바꾸면 이 전압이 가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전압? 상전압이에요. 상전압은 루트 3분의 성간 전압, 루트 3분의 60V가 되겠네요.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얼마? 전류 I는 상의 임피던스 분의 상전압. 상의 임피던스는 저항으로만 구성된 4옴이죠. 4분의, 자, 상전압은 루트 3분의 60 계산하면 얼마 나오나요? 8.66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환산하면 8.66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78번. 자, 78번은 V1이 12V, I1이 2A, 그 다음에 V2가 4이고, 출력 즉 단락했을 때, 요건 개방했을 때 값이고요. 단락했을 때는 자, V1 16, I1 4, I2가 2예요. 이때 A, B, C, D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원래 정의식에 대입시키면 돼요. A는 V2분의 V1인데, 자, 이때 I2가 0이니까 2차 개방, 출력, 전류가 0일 때는 개방이죠. 요것만 계산하면 답이 나와요. 자, V2 얼마? 개방했을 때. 요거 적용하면 되겠죠? V2가 4분의 얼마? V1이 12 계산하면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3 나오고, 그 다음에 B를 계산하는 방법은 임피던스의 I분의 V, I2분의 V1이고, 얘는 V2가 0일 때니까 출력 단락이에요. 그죠? 출력 단락하면 바로 요 값 적용하면 돼요. I2가 얼마? 2분의 V1이 16 하니까 8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B가 구해지고요. 자, C는 V2분의 I1, I2가 0일 때, 이때 개방이잖아요. 개방일 때 V2는 4, I1은 2 하니까 0.5가 되겠죠. 그죠? 자, D를 구해볼까요? 자,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다 써볼게요. D는 전류비 I2분의 I1이고 V2가 0일 때예요. 그죠? 자, 2차 단락, 출력 단락이니까 I2 2분의 I1 4 하면 2가 되겠죠? 사실 얘만 계산해도 다 바로 쓰시면 돼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79번 볼게요. 자, 이 문제가 바로 밀만의 정리인데 이거 응용돼서 문제가 출제가 된 거고요. 좀 조심할 게 바로 전화번의 극성을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 자, 전화번 극성이 실제 우리 그 문제 유형을 보면 문제에 요거 되게 구분이 안 가게 되게 이 플러스 극성을 짧게 그려놨어요. 주의하세요. 얘가 반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얘가. 자, VAB를 구하라. 밀만의 정리에 의하면 AB 전화번호를 병렬로 접속한 접속 단자에 걸리는 전화 VAB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V는 IZ이죠. 그런데 병렬이니까 어드미턴스 분의 전류. 이때 전류는 전화번호를 전류원으로 환산한 각각의 전류. 이때 Y는요. 자, 극성이 없어요. 그래서 역수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요거 분의 I1은 2분의 12. 여기서 마이너스 해야 돼요. 극성 반대니까 4분의 4 플러스 8분의 24 플러스 16분의 32 요렇게 나오겠죠. 요거 계산하면 약 10.67 나와요. 10.67 요렇게 해서 4번이 정답이 되는데 요 그림 보고 답만 딱 쓰시면 안 돼요. 이거 응용돼서 나옵니다. 특히 여기가 바뀔 수도 있고 여기 값이 바뀔 수도 있어요. 정확히 요걸 기억했다가 적용하세요. 전압 구하는 시. 그래서 4번이 되겠죠. 자, 80번 보겠습니다. 80번은 EIT가 R의 IT 플러스 L의 DT분의 DIT 플러스 C분의 1의 인테그럴 IT DT라면 라플라스 변했을 때 전류는 얼마인가 그랬는데
특히 요거 전류 구하는 문제가 자, 여러 가지 응용해서 그림 그대로 주어지고 전달하면서 구하는 문제도 많이 활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림만 보고 답을 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전류기 때문에 라플라스 변화해서 IS로 정리해도 되고 이렇게 푸셔도 돼요. 전류 I는 Z분의 V 아닙니까? 그죠? Z 직렬 임피던스 다 적용하면 돼요. 자, 이때 임피던스는 자, R은 그대로 적용하고 L은 LS가 되죠. 자, C는 뭐예요? 임피던스가 CS분의 1이죠. 이렇게 변환해서 적용해야 돼요. 임피던스는 직렬이니까 R 플러스 LS 플러스 CS분의 1분의 자, 전압은 EI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우리가 대문자를 써서 EIS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거 복이 없어요. 복에 맞춰주시면 돼요. 분자분모에 똑같이 CS를 곱해서 정리하면 뭐가 될까요? 얘가 최고창. 그래서 LCS 제곱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RCS 플러스 이렇게 곱하면 1분의 자 CS의 입력전압 EIS 이렇게 답을 쓰시면 돼요. 알겠죠? 간단하게 푸시면 돼요. 전류니까 임피던스 분의 전압으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근데 이런 비슷한 유형이 뭐 EI, E2 이렇게 주어지고 전달함수를 구하는 문제에도 활용이 되고 그죠? 이때 전달함수에 입력과 출력이 여러 가지 응용돼서 나오기도 해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는. 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4년 3회차 회로 문제 풀어드렸습니다.